11월에 일단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조 원짜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하이닉스를 20%를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죠. 중요한 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는 SK그룹과 그리고 SK머티리얼즈 이 두 회사가 합병이 결정됐습니다. 이 합병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SKCNC는 급락 나왔다가 또 급등이 나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그동안 급락 나왔다가 또 갑자기 폭등이 나오고, SK그룹은 최근에 가장 대한민국에 있는 그룹사 중에서 종목 간의 널뛰기가 폭등폭락이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SK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 SKCNC,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SK텔레콤, 심지어는 앞으로 SK 지주사까지 어떻게 봐야 될지 큰 그림을, 윤곽을 잡아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 SK그룹이 그리는 큰 그림, 어떤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강의에 대한 내용은 주식학원 박한쌤 유튜브에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인데요.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00명이 돌파가 됐어요. 구독자분들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주변부에 관련된 부분 강의가 좀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주식학원 박한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더 얻으시면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그룹은 얼마 전에 SK와 SK머티리얼즈 합병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런 합병 발표를 했느냐? 바로 SK텔레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이지만 요 그림을 한번 잠깐 확인하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사례가 되는데요. 예, 요 그림 한번 자세하게 언급드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크게 한번 좀 더 보시기 편하시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좀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가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살짝 이동하겠습니다. 예. 예,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는군요. 반대군요, 카메라는. 예, 이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 그래요. 지금 보시다시피 SK그룹은 SK 회장님께서 SK그룹 그룹의 머리격이죠. 최태원 회장님 가족분들은 SK 주식을 28.5% 이렇게 소유합니다. 자, 그리고 SK는 SK이노베이션을 33% 소유하고 있고요. 이제 화학 파트죠, 에너지 파트. 그리고 SK텔레콤 IT 파트는 이거 이제 옛날 자료예요. 그냥 오늘은 큰 흐름만 그냥 이렇게 보세요. 2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하이닉스를 20%를 갖고 있는데, 잘 보시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이번에 상장한 SK바이오팜,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이죠. 여기는 바이오고,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지금 77조 원인데요. 요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SK 하이닉스를 지배하지 못한 상태에서 SK그룹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죠. 자, 흐름을 잘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합병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이걸 보느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최태원 회장님은 SK를 지배하고 SK를 통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텔레콤, 이거는 이제 옛날 자료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 자료를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다 지배를 합니다. 문제는 SK하이닉스 지분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정경제 3법에 의해서 이제 이걸 30%까지 늘려야 되는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죠.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실 사용하는 겁니다. SK를 몸집을 불려야 돼요. 왜? 본인이 SK를 통해서 그룹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SK머티리얼즈하고 합병을 통해서 이 회사가 이제 SK로 합병이 되거든요. 최태원 회장님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 몸집이 불려지겠죠. 그 불려진 몸집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 제가 좀 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은 SK텔레콤이 이번에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입니다. 즉 기존 주주들한테도 주식을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주죠. SK는 SK텔레콤 회사를 두 개로 나눕니다. SK텔레콤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주회사, SK 사업부 하나, 그리고 SK텔레콤 지주사 하나, 홀딩스라고 불리는 거. 그래서 SK텔레콤은 회사를 두 개로 나누게 된다. 1번 홀딩스라고 불리는 지주사, 그리고 2번 SK텔레콤의 사업부. 기존의 SK텔레콤 주주분들은 이 홀딩스 주식도 똑같이 공정한 비율로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분할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30만원이다. 뭐 15만원, 15만원씩 이렇게 주든지, 주식 수를 뭐 상관없이, 아니면 뭐 20대 80으로 준다면 뭐 이쪽 가격이 더 비싸게 준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다 합치면 항상 이거하고 SK텔레콤 본주하고 이론적으로는 같게 만듭니다. 대신 이제 재상장할 때 가격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겠죠. 둘 다 올라가는 형태가 되든지. 자, 그래서 그것을 SK텔레콤을 이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바로 SK하이닉스를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던 하이닉스, 시가총액 80조 원에 육박하는 이 하이닉스를 20% 지분 SK텔레콤이 갖고 있는데, SK텔레콤을 두 개로 나눔으로써 하나는 사업부, 하나는 투자 전문 회사인 SK홀딩스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래에 홀딩스가 하이닉스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회사를 두 개로 나누니까 SK텔레콤이 예를 들어서 20조짜리다. 그러면 5조 대 15조로 나누든지, 혹은 10조 대 10조로 나누든지 11월에 일단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조 원짜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하이닉스를 20%를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죠. 중요한 건 SK는 SK스퀘어라는 이 신설 회사, 이름을 이제 신홀딩스인데 SK스퀘어로 바꿉니다. 이 신설 회사가 하이닉스를 20%를 소유하게 되는데, 예전에 SK하고 만약에 합병한다면 SK텔레콤하고 합병하게 된다면 SK텔레콤이 이만큼, SK는 이만겠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네. 홀딩스만, 지주사만 이렇게 딱 떼서 분사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SK가 더 커집니다. 최태원 회장님이 갖고 있는 주식이 더 많아지죠. 홀딩스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합병. 그러면 최태원 회장님 지분은 오히려 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날 게 없는 겁니다. 왜? SK텔레콤을 쪼갠 상태에서 하이닉스 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20%를 회사를 이 지주사가 갖고 있는 거니까.
자,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과 SK하고 합쳐서 하이닉스를 소유하려면 최태원 회장님 어쨌든 하이닉스를 소유해야 되니까 불리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주사만 딸랑 떼내가지고 뭐 25%든 30%든 비중을 축소된 상태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축소된단 말이에요. 하이닉스에 대한 가치가 아무리 높게 평가된다 한들 실질적으로 SK는 이 지주사인 스퀘어하고 흡수합병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SK하고 SK 스퀘어, 즉 SK텔레콤 지주사하고 합병이 돼서 SK 스퀘어는 하이닉스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SK가 하이닉스를 직접 지배하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SK 산하에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텔레콤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번에 스퀘어를 통해서 소유하게 되는 SK 하이닉스. 기존에는 하이닉스가 SK텔레콤 산하에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 지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그룹사에서 몸통이 가장 큰, 잠깐 시가총액 한번 잠깐 보고 건너가겠습니다. 그룹사 내에서 몸통이 가장 큰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지금 77조 원이죠. 대한민국 넘버 2의 시가총액을 갖게 이제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458조 원, 그리고 하이닉스가 넘버 2로서 77조 원.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는 가장 큰 회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23조 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22조 원. SK텔레콤 22조 원. 최태원 회장님의 SK는 18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SK 시가총액이 18조 원밖에 돼 18조 5천원 26만 4,500원 선상에서. 즉 무슨 얘기냐, 18조 5천억짜리 회사가 결국은 20조 원짜리 22조짜리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80조 원에 육박하는 이것을 실질 지배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합병하려면 SK텔레콤을 두 개로 분사시키죠. 그걸 위해서, 하이닉스를 떼내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즉 SK의 적은 돈으로 SK텔레콤 지주회사 큰 돈을 먹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래도 본인이 몸집이 작죠.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붙이는 거죠. 머트리얼즈를. 그렇게 함으로써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주식을 좋게 보고 어떤 주식을 나쁘게 봐야 되느냐. 하이닉스는 당장은 저렇게 길만 만들었지 10%를 더 사야 돼요. 비중을 실질적으로 30%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이닉스를 당장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SK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SK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SK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정리가 일단 끝나야 되는 입장이에요. 머티리얼즈도 합병해야 되고. 현재 당분간 SK그룹은 그래서 추세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분리막인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혹은 바이오 쪽인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쪽도 추세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올라갔다가 다들 멈춰 있죠. 물론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SK그룹은 단기 낙폭 과대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K그룹은 SK텔레콤 계열사가 분리돼서 SK하고 합병되는 최종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단기 낙폭 과대만 공략하는 매매 패턴, 단기 낙폭 과대만 공략하는 매매 패턴, 단기 낙폭 과대만 공략하는 매매 패턴.
그래서 올라갈 때 추격하면 물리게 돼 있어요. 단기 낙폭 과대만 공략하는 매매 패턴. 단기 낙폭 과다니까 어떻게 할까요? 들어갔다가 바로 못 올라가고 직저점이 깨진다. 어차피 거의 직저점 근처에서 산 거는 거죠. 단기 낙폭 과대니까. 그런데 얘가 직저점이에요. 못 깨고 떨어진다. 바로 손절입니다. 다시 사더라도. 그리고 나서 손실은 3% 5%, 수익률은 15% 10%. 1대5의 리스크를 안고 수익률은 5배 높게 잡고 단기 낙폭 과대로서 대형 종목이니까 비중도 좀 세게 실을 수 있겠죠. 그럼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낙폭 과대가 일어났나요? 아직 안 일어났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 형태로 SK그룹 전체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흐름이 맞다. SKC 마찬가지죠. 단기 낙폭 과대에서 단기 급등. 추격 매수하는 형태. 만약에 여기서 단타로 붙었다. 바로 깨지면 바로 카트 시켜야 됩니다. 투자라는 개념은 SK그룹에는 지금은 있을 수가 없다. 단기 낙폭 과대로서의 접근. 이 부분이 일단 11월 SK텔레콤 분할 이후 합병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렇게 큰 그림을 잡고 접근하는 형태로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도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박한쌤 투자클럽에서는 유튜브 전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매주 수요일날 밤, 매주 수요일날 이게 이제 23시 했는데 힘드시다고 해서 저녁 20시로 바꿨습니다. 22시, 10시. 그리고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 파일을 받고 SK그룹이면 SK그룹, 현대차그룹이면 현대차그룹. 요즘 수소차죠. 수소차면 수소차.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40분. 그리고 장 마감 후 오후 4시. 문자와 브리핑, 마감 브리핑과 시황 브리핑은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긴급적으로 문자도 드려요. 무슨 얘기냐? 매주 수요일날 밤 10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보는 SK그룹의 파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어떤 종목, SK그룹에서는 어떤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주식화해서 저런 거를 장중에 실전 매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9월이죠. 그래서 전업으로 우뚝 쓰기 이 VOD 강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12강이 있는데 요것도 무료로 들으셔가면서 22만원에 요거를 무료로 들으셔가면서 한 달간 유튜브 족보를 체험할 수 있게, 그래서 실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중에 혹은 수요일날 투자족보 리스트를 받고 장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니라 큰 포트만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세 종목 중에서 20%를 사라, 뭐 이 종목 얼마에 사라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SKCNC 혹은 그리고 SK텔레콤, SK 단기낙폭 과대인데 세 종목 중에서 20% 비중을 지금 매수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해라. 뭐 더 추가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육은 매주 수요일날 이미 진행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8시 40분, 오후 16시, 물론 장중에 문자는 장중에 나갑니다. 마감 방송은 오후 16시에 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SK그룹은 SK팀앤 모빌리티 상장이라든가 SK 브로드밴드 상장과 더불어서 SK그룹 전체 흐름이 꽤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인수합병 뭐 회사 쪼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SK그룹을 매매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요동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들어가서 물리시기에도 딱 좋은 게 SK텔레콤이에요. 그거
반드시 참조하시면서 큰 그림 잘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의 지주사인 SK스퀘어, 그리고 이번 머티리얼즈 합병과 더불어서 새롭게 만들어질 것인다라고 발표한 이 투자회사 SK 파이낸스 스토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아직 이제 상장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회사 분할되고 내년도 정도에 정리가 되면 충분히 또 다른 좋은 윤곽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까지는 SK그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낙폭 과대만 공략하는 형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3번째 SK 머티리얼즈와 SK 합병 그리고 큰 그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